네, 그럼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 이효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두 번째 세션 주제는요. URP의 라이트 앤 섀도우를 활용한 인더스트리 신 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아젠다는 유니티 URP를 활용해서 그림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URP의 기본 에셋 옵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GI가 뭐고 라이트 베이크가 뭔지, 또 베이크가 끝났을 때 반사 효과라든가 후처리 효과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티 6에 추가된 라이트 섀도우에 추가된 기능들과 함께 최적화 기능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더스트리 쪽에서 많은 프로젝트 리뷰를 같이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그림자 표현이라든가 라이팅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세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인더스트리 분야 프로젝트의 특징은 퀄리티가 우선이 아니라 데이터 연동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시각화나 분석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포커싱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마지막에 라이트랑 그림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가 게임 쪽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임 쪽은 사람이 직접 모델링하는 모델러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최적화라든가 퀄리티를 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미 데이터가 최적화가 돼서 들어가는 반면에 인더스트리 쪽은 CAD 파일이라든가 빔 데이터가 이미 데이터가 굉장히 무거워요. 자동으로 설계에 기반한 넙스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폴리곤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시작하고 이제 최종단에서 이제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연동이 끝났으니 최적화라든가 뭐 라이트 표현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는 이미 많은 리소스를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퀄리티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최적화랑 라이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산업 쪽에서는 이제 URP 파이프라인을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요. 제품 데이터라든가 뭐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하나의 모델링을 좀 포커싱해서 퀄리티 좋게 만들겠다에 대한 프로젝트는 HDRP를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보통은 데이터 연동이라든가 최적화가 잘 된 URP 파이프라인을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능 기반의 이제 정확한 프레임 속도 간의 균형을 좀 조정을 한 파이프라인이고요. 확장이나 커스터마이징도 좀 쉽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렌더링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URP를 활용하시는 것이 다양한 디바이스 또 최적화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림자나 라이트 표현을 하기 이전에 URP에서 설정해야 되는 기본적인 렌더링 패스 방식이 있어요. 현재 URP는 4가지 렌더링 패스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브젝트가 화면에 렌더링 될 때 이제 조명이나 그림자 처리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정하는 방식이고요. 포워드 렌더링, 디퍼드 렌더링, 그 다음에 포워드 플러스, 디퍼드 플러스 렌더링 이렇게 현재 4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3가지만 제공하다가 마지막에는 디퍼드 플러스 렌더링은 유니티 6 6.1 버전 이후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렌더링부터 살펴보면 가장 원초적인 기본 렌더링 방식이에요. 조명이 오브젝트랑 렌더링 될 때 그 하나의 과정을 직관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광원수가 적고 단순한 씬에 좀 효과적이고요. 다만 광원이 많으면 그만큼 계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렌더링 방식이 디퍼드 렌더링 방식이에요. 그래서 라이팅 계산을 미리 버퍼에 저장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광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다 하면 디퍼드 렌더링 방식을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이제 렌더링 방식의 장단점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을 개선한 게 플러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놓고 우리가 렌더링 할 때 그 화면에 해당되는 조명이랑 오브젝트에 관해서만 계산을 해주는 그런 업데이트가 들어가서 좀 더 최적화가 잘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니티 화면을 직접 같이 보면서 우리가 씬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제 URP 파이프라인의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이제 오브젝트가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사전에 CAD 파일이라든가 SM 매니저를 활용해서 에셋을 준비가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현재 오브젝트는 그냥 우리가 CAD 파일에서 머티리얼 주고 그대로 가져온 모델이고, 그 다음에 UAT에서 어떠한 옵션도 건드리지 않은 화면입니다. 이제 기본 렌더링 옵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렌더링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렌더링 패스 방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6.1 버전 이하 버전이기 때문에 디포트 플러스 방식은 없지만 오늘은 포워드 플러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옵션을 살펴보면 이제 오늘은 라이팅 옵션과 섀도우 옵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렌더링 디버거를 활용해서 라이트 모드로만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메인 라이트의 퀘스트 섀도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런 메인 라이트에 대한 레졸루션이랑 그런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서 다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런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디셔널 라이트에 대한 레졸루션 값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이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자 표현이 URP로 표현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데이터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림자가 제대로 안 나와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옵션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림자 영역을 좀 넘어가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티는 그림자를 표현할 때 섀도우 맵이라는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섀도우 맵이 먼 거리까지 커버하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가 크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픽셀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거리 조절이라든가 또 유니티는 캐스케이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 그림자를 구역별로 퀄리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각 구역별로 나눠서 우리가 그림자 퀄리티를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렌더링 옵션에서 이런 그림자랑 라이트에 대한 퀄리티를 직접 조절을 하시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캐스케이드도 구역이 많이 나눠지게 되면 드로우 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2개나 3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버텍스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뎁스 버퍼라든가 그 다음에 노멀 값도 그림자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정보가 끝나면 기본적인 라이트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라이트 세팅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로 라이트 베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라이트 베이크를 설명하기 전에 GI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는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포함한 현실적인 조명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티는 이 GI를 맵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라이트를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텍스처 형태로 미리 저장해 놓고 활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렌더링에서 리소스를 많이 아낄 수 있고 드로우 콜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씬의 조명을 미리 계산해서 보임 형태로 저장한 다음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의 조명 표현도 가능해요. GI가 이제 자동으로 샘플링해서 빛을 구워 놓기 때문에 훨씬 더 고품질의 조명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동적인 오브젝트는 어렵고 정적인 오브젝트에 활용하겠다 한 오브젝트에 한해서만 이렇게 그림자를 구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는 총 3가지 라이트 베이크 모드를 제공을 해요. 첫 번째는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브트랙티브, 세 번째는 섀도우 마스크 3가지를 제공을 하고요. 첫 번째 베이크 인다이렉트는 간접각만 베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라이트는 리얼타임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오브젝트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서브트랙티브 개념은 좀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직접감과 간접감을 모두 사전에 베이크를 하고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따로 그림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좀 이질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볍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최적화를 할 때 이 서브트랙티브를 활용하시는 것이 또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마스크는 이 2가지를 전부 다 좀 장점을 살려서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접감과 간접감을 모두 섀도우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그림자랑 나중에 한꺼번에 붙여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림자에 대한 이질감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섀도우 마스크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크가 끝나면 이제 후처리 효과로 리플렉션 반사 효과를 또 주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유니티는 리플렉션 반사 효과를 볼륨 형태로 제공을 해서 육각 면체에 그 이미지를 뿌려주는 식으로 반사 효과를 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베이크된 반사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처리 효과,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 효과도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고 기본적인 렌더링 옵션을 만졌으면 이제 베이크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라이팅 옵션 창을 켜서 일단 기본적인 환경광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광은 인바이러먼트 탭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유니티는 총 3가지 환경광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스카이박스랑 이렇게 컬러 모드를 바꾸면 그 컬러 값이 기본 환경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광을 미리 세팅을 하고 라이트 베이크를 하거나 이 라이트 기본적인 씬을 구성을 하셔야지 기본적인 무드가 잡히기 때문에 스카이박스를 교체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현재 밋밋한 스카이박스를 제가 좀 더 현실감 있는 스카이박스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이제 큐브맵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머터리얼을 만들어서 이제 그 큐브맵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환경광에 활용될 머터리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환경 세팅이 스카이박스와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즈를 조절하거나 혹은 로테이션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스카이박스에 대한 환경광이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이 환경광이 세팅이 되면 이제 베이크를 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적인 오브젝트로 베이크가 가능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컨트리뷰트 GI를 체크를 해주면 베이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라이트 베이크를 하기 위해서 UV를 직접 세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으로 펼쳐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CAD 파일은 면이 많고 직접 사람이 수작업으로 텍스처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니티는 자동으로 UV, 라이트 베이크를 위한 UV를 펴주기 위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라이트 UV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매뉴얼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팩 마진은 5 이상을 주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라이트를 굽겠다 하는 메인 라이트에 대한 믹스드 모드로 설정을 해줘서 우리가 동적인 오브젝트는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정적인 오브젝트는 베이크를 하겠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로등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스팟라이트를 좀 많이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구신에서 내가 작게 이제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베이크를 하면 좋은지 좀 세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실내 환경에서는 에어리어 라이트라는 베이크만 가능한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리어 라이트를 활용하면 공간에 이제 그림자라든가 빛을 좀 풍부하게 뿌릴 수가 있어서 실내를 표현하실 때는 이 에어리어 라이트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세팅이 전부 다 끝나면 이제 라이트 익스포즈를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한꺼번에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얼타임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베이크드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트가 베이크 하겠다라는 모드를 설정하고 나면 이제 라이트 베이킹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라이팅 탭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섀도우 마스크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동적인 오브젝트랑 정적인 오브젝트의 그림자가 섞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매핑을 어떻게 하느냐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CPU는 퀄리티는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GPU는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GPU로 구우시다가 나중에 CPU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직접광과 간접광, 환경광 전부 다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게 되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빛이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 몇 번 튕기는지 그 숫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3 이상을 주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2나 3 정도로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값에 대한 레졸루션, 그다음 패딩 값도 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 값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퀄리티는 좋아지지만 그만큼 굉장한 리소스를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축 퀄리티도 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압축 퀄리티보다 이제 하이 퀄리티로 압축을 하게 되면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라이트 맵은 말 그대로 텍스처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젝트의 메모리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퀄리티를 적정선에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앰비언트라든가 인다이렉트 강도를 설정을 하고 나면 베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나는데요. 준비가 끝나면 오른쪽 아래 제너레이트 라이팅을 할 수도 있지만 유니티 6에서는 이제 에디트 상에서 제너레이트 라이팅 모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라이팅 베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라이트 베이킹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베이킹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세팅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붕 떴던 오브젝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부 다 묵직하게 라이트가 들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베이크돼서 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간에서도 라이트 베이크가 가능하고요. 현재 기둥에 있던 그림자가 그대로 오브젝트에 들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시간 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팅할 수 있는 게 반사 효과예요. 현재 자동차를 하나 세팅을 해놨는데요. 반사 효과가 없어서 조금 어색하게 묻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니티는 볼륨 형태로 리플렉션 프로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큐브맵 형태로 이 공간을 반사를 시킬 수가 있고요. 총 6개의 카메라로 위아래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맞게 세팅을 해놓고요. 현재 이제 구슬이 회색으로 나오는데 베이크드 모드에서 베이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베이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주변의 환경을 읽어서 반사를 시켜주게 되고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이 가능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리플렉션 프로브 볼륨은 리얼타임 모드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색이라든가 혹은 여기 있는 해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퀄리티는 좋아지지만 이제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적절한 해상도로 베이크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는 원래 게임 쪽에서는 디테일한 환경의 그런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플렉션 프로브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닥 반사라든가 벽 반사라든가 군데군데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데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제 화면에 그리우는 반사 효과가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경우가 좀 대부분이어서 그냥 크게 하나의 맵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디테일하게 많이 넣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크 리플렉션 프로브를 베이크가 끝났으면 후처리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현재 저는 많은 후처리 효과가 있지만 5가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톤 매핑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톤 무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추럴 모드라든가 AC, EC 모드가 있는데 바뀌기 때문에 내추럴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어저스트먼트로 익스포즈를 통해서 이제 화면 밝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대비라든가 채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들어가 있는 빛이 얼마나 번짐이 효과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한 화면 구성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섀도우 쪽에서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최적화가 다 잘 끝났을 때 그때 후처리 효과를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R 모드에서 많이들 활용하시는 비넥팅 효과인데요. 이제 사람 시야에 따라서 가장자리 쪽이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야지 좀 가운데 포커싱이 되면서 양쪽에 좀 묵직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뎁스 오브 필드라는 피사계 심도, 아웃포커싱 기능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유니티 6에서 이렇게 씬 화면을 게임 화면이랑 바로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카메라 오버레이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옮겨서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세팅이 되면 아웃포커싱해서 좀 더 씬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강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포스트 프로세싱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시면서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만큼 많은 실시간 렌더링 리소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한 곳 쪽에 작게 붙어 있는 물류 창고에도 리플렉션이랑 포스트 프로세싱을 활용해서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외부 반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이제 실내가 그대로 반사되도록 박스 프로젝션을 체크해줘서 리플렉션을 추가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후처리 효과로 좀 밝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은 글로벌 볼륨으로 전체가 적용하게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실내만 적용할 수 있도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실내 무드에 맞게 후처리 효과로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밝다 싶으시면 이 별도로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효과를 별도로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톤 매핑도 다시 해주고 너무 따뜻한 느낌이라 좀 차가운 느낌으로 화이트 밸런스도 좀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은 볼륨은 블렌딩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유니티 6에서는 라이트 베이킹 모드에 또 추가된 모듈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GPU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어요. 그래서 베이킹이 좀 많이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워크플로우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리 프로파일링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메모리를 사용할 건지 최고 성능으로 활용할 건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자 하나하나 옵션을 설정하기가 어려우신 분들께 미리 저장해 놓은 프로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기능인 것 같은데 프리뷰 모드에서 미리 베이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라이트 베이크 모드를 우리가 하나하나 설정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그때마다 베이크를 해서 활용을 했다면, 이제 유니티 6에서는 프리뷰 모드에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베이크를 했던 그 설정 값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모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라이트 베이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CAD 파일은 직접 사람이 손으로 모델링 했다기보다 폴리곤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최적화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UV나 그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UV라든가 유니티 툴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것이 이제 라이트 프로브 그룹이랑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 프로브 그룹은 여러 개의 프로브를 배치해서 공간에 대한 광원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라이트 베이킹이 이제 표면 위에 텍스처 형태로 그림자랑 광원의 형태를 저장을 했다면, 라이트 프로브 그룹은 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프로브를 공간마다 배치를 해서 유니티가 그 안에 있는 광원 정보를 저 프로브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인 오브젝트가 그 공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대한 광원이라든가 그림자 효과가 드리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적 오브젝트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라이트 베이크를 하지 못할 때 리얼타임 라이트를 렌더링 레이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만 그림자를 드리우겠다, 레이어 형태로 저장해서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URP는 기본적으로 SSAO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맞닿아 있을 때 그 차폐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림자 효과처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이크 섀도우라고 해서 우리가 그림자를 그냥 맵으로 만들어서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시간 라이트 계산도 하지 않고 또 그 어떤 베이크도 필요 없이 그냥 텍스처를 활용해서 그림자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미리 씬에다가 두 가지 라이트를 구워놨습니다. 그래서 옮겨보면 이렇게 그대로 광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때 이 오브젝트는 현재 이 큐브는 동적인 오브젝트예요. 정적으로 베이크를 하지 않은 오브젝트인데 저 공간에 갔을 때 그대로 아무런 효과 없이 들어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붕 떠 보이고 공간에 떨어져 보이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때 이제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세팅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통해서 저렇게 프로브를 배치를 하고, 원래는 기존에 오른쪽에서 에디팅을 할 수 있었는데 유니티 6에서는 씬 화면에 오버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씬 화면에서 바로바로 컨트롤해서 구슬을 배치할 수 있게 바꿔놨고요. 이제 저기 있는 프로브 하나하나가 이 공간에 있는 광원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베이크하지 않은 오브젝트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 대한 광원 정보를 읽고 자연스럽게 공간에 묻어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브 배치가 끝나게 되면 이제 베이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네, 베이크가 끝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브가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저장해 놓은 파란 색깔 라이트, 그 다음에 녹색 라이트에서도 자연스럽게 광원 정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적 오브젝트나 내가 베이크를 하지 못하는 오브젝트가 안에 설비들이 있다 하면은 이런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배경만 베이크를 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광원 정보를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통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렌더링 디버거를 이용해서 라이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폴리곤이 접합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간 그 중간에 차폐색을 인식을 해서 후처리 효과로 그림자 표현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URP 렌더링 세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도 후처리 효과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렌더링에서 드로우 콜이 많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다 하시면은 최소화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미 앞전에 많은 최적화가 들어갔다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자동차랑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는 둘 다 동적인 오브젝트예요. 둘 다 같은 머터리얼을 활용했고요. 다만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가 좀 더 공간에 묻어나 보이는 이유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프로브 그룹과 그 다음에 리플렉션 프로브, 렌더링 레이어, 마지막으로 페이크 섀도우까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공간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그림자는 텍스처로 미리 저장을 해놓고 적용한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라이트 베이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비나 데이터들을 화면 공간에 좀 더 리얼하게 묻힐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라이트 베이크랑 라이트 프로브 그룹이 정답이냐 하시면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좀 분명한 단점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일단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CAD 파일처럼 복잡한 지오메트리인 경우에는 최적의 라이트맵 UV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무리 팩마진이라든가 기본적인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메모리를 적게 가져가면서 저런 부분을 포기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항상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샘플 수가 텍셀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많이 커지면 베이크가 어려운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6에서는 APB라는 새로운 라이트 베이킹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오늘 APB를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최적화 기능인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B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라이트 프로브 그룹과 라이트 베이킹을 한꺼번에 좀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메모리 형태로 텍스처 형태로 저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신 GI 베이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적인 오브젝트, 그 다음에 정적인 오브젝트 둘 다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조금 전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노란 색깔 프로브를 배치를 했다면 APB는 자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라이트 맵 속도가 라이트 맵을 만드는 것보다는 라이트 베이킹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유연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APB를 활용하느냐 잠깐 예시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세 가지 라이트를 설치를 해놓고요. 렌더링 기본 옵션에 보면은 라이팅 부분에서 라이트 프로브 그룹에서 이제 APB,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으로 설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시나리오도 같이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트 GI 옵션을 라이트 베이크에서 라이트 맵에서 라이트 프로브 그룹으로 바꿔주고요. 라이트 프로브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APB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볼륨 형태로 이 씬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손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씬에 딱 맞게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라이팅 탭에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탭이 새롭게 생기는데요. 이제 프로브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 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오클루전 세팅이라든가 여러 세팅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트 라이팅을 하게 되면 여기 공간에 대한 라이팅 정보를 자동으로 베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광원이 베이크가 된 모습이고요. 이건 텍스처 형태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라이트 프로브 그룹처럼 우리가 프로브 형태에 저장을 해놓고 이런 동적인 오브젝트에 똑같이 간접광이라든가 스페큘러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자동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촘촘히 프로브들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프로브들은 저 공간에 대한 라이팅 정보를 저렇게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현재 두 가지 라이트 베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에서 두 가지 광원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이제 블렌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라이트 베이킹 모드에서는 한 가지 라이팅 모드만 저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으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스카이 오클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더하게 되면 이제 해가 지고 뜨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이 유니티 6에 나왔는데 왜 아직도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사용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라이트 베이킹 모드랑 라이트 프로브 그룹이 그나마 좀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은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수정하자면 모델러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레이어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라이트 프로브 그룹과 라이트 맵은 직접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광원 정보를 데이터로 저장해 놓고 또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실시간 렌더링에서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을 하셔서 이 프로젝트가 유니티 6로 만들어졌고 또 APB를 활용했을 때 더 좋은 광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하시면 APB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세팅 해놓지만 너무 많은 설비들을 다 베이크를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환경 정보만 베이킹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는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니티 6는 세 가지 최적화 기능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강력한 최적화 기능들이고요. 기존에 이제 스태틱한 배칭이라든가 같은 오브젝트를 인스턴싱해서 표현해 주던 것을 이제 레지던트 드로우라고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50% 이상의 CPU 프레임 타임을 감소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U 오클루전 컬링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가 가려져 있을 때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컬링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씬에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폴리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카메라로 보는 그 시점에서 오브젝트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가려줘서 폴리곤을 최적화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스케일링 기능인데요. 우리가 해상도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해상도가 프레임이 굉장히 안 나올 때 자동으로 해상도를 낮춘 다음에 자동으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능이에요. 같이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씬에서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는 총 2200개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레지던트 드로우를 활용해서 이 배치 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 옵션 창에서 레지던트 드로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 섀도우 베리언트를 전부 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래픽 부분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00개에서 총 1000개가량이 배치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클루전 컬링도 바로 이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GPU 오클루전 컬링 기능에서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은 현재 원래는 1000만 개 이상의 폴리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만 개 가량으로 줄었네요.
제가 저 물류창고 안에 일부러 많은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폴리곤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컨테이너에 가려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컬링이 돼서 폴리곤 수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본적인 씬에 들어가 있는 폴리곤이 거의 80% 이상까지도 줄여줄 수 있다에 대한 예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스케일링 기능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4K 형태로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요. GPU 프레임 응답 속도가 9ms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업스케일링 기능을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화면에 오버레이 되는 저 화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화면을 줄인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가량 줄였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임 뷰는 크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원래 4K에서 저만큼 화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업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한 건데요. 지금 10분의 1가량 줄였을 때는 이제 조금씩 노이즈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엄청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GPU 프레임 응답 속도는 거의 3배가량 빨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6의 이런 최적화 기능들을 같이 활용하시면서 그림자나 라이트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라이트랑 그림자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씬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뒤에 많은 좋은 세션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같이 활용하시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원활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티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